저는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전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아까 선생님처럼 우리 아들하고 저는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한 15년 정도 하다가 보니까 내 나이가 벌써 60대가 남는 거는 보니까 뭐예요? 흰머리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늘 가족의 행복한 생활하는 즐거운 인생, 우리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내가 행복해야 누가 행복해요? 우리 가족이. 그리고 우리 한우들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항상 우울에 빠지면 남이 알아주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당사자는 당사자고, 당사자는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병원에다 맡기면 돼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당사자를 끼고, 우리 아들, 딸을 제가 끼고 살아야지만 행복한 거 같아요. 병원에 맡기면 불안했어요. 아까 저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약을 먹어봤냐고. 먹어봤다 그랬어요. 저는 그 약을 먹는 순간 이렇게 독한 약을 먹는구나. 저도 간헐적으로 끊었어요. 끊다 보니까 15년 동안 몇 번 재발했냐면 5번 재발했어요. 그때 재발하면 재발할수록 힘들어요, 당사자가. 근데 저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금년에는 어떤 나로 살고 싶으실까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나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질문을 통해 나만의 답을 내가 스스로 찾아야 돼요. 누가 찾아주지 않아요, 그 답을.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이유가, 내가 사랑하는 이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 해야 돼요? 명확할 때.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흔들리면 결국은 누가 흔들려요? 자녀. 그럼요. 내가 어떠한 시련에도 꿋꿋하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면 가로수에 있는 나무들은 막 흔들려요. 흔들리다 보면 비바람이 치면 어떻게 돼요? 쓰러져요. 근데 산에 있는 나무는 비바람이 치면 칠수록 걔네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로수에 있는 나무하고 산에 있는 나무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서로 산에 있는 나무는요, 서로 어떻게 해요? 얽히고 설키고 자기네끼리 지지하고 옹호하고. 그것처럼 우리도 누구하고 지지해야 돼요? 가족하고. 그 다음에 이런 활동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센터하고,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우리가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흔들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잡아주잖아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나를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면 우리 가족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없는 관계상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의 걱정. 우리가 많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걱정 없이 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걱정이 없을까요? 다 하나씩은 걱정이 있어요. 우리가 바로 걱정은 40%는 일어나지도 않는 것부터 먼저 뭐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것부터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나는 것에 대한 걱정도 30%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소한 고민, 행복해도 고민. 그쵸? 우리가 돈이 많아도 고민해요. 돈이 없어도 고민.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 돈을 어떻게 자식들에게 물려줄까? 어떻게 하면 상속세 없이 물려줄까?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도 있지만 4%,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이 항상 우리가 어디다 내려놓고 살아야 돼요? 걱정, 근심은 그냥 아이가 아프면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병원에다 맡겨요. 그렇죠? 센터에다 맡기고 이렇게 누구한테 맡겨요? 지지자한테도 맡기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걱정을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죠. 내가 우리 아이들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죠. 그리고 아이들보다 내가 하루 더 살고 싶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들 없으면요 못 살 것 같죠. 아이들이 더 잘 살 수 있어요. 엄마들 때문에 망치는 경우가 제가 가족 활동을 하면서 보면은 많더라고요. 어머님이 없으면 누가 해줘요? 행정센터 이런 데서 해주는데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한테 맡기고 아프면 병원에다 맡기고 그쵸? 그게 안 돼요. 저도 그러고 살았어요. 15년 동안. 근데 이제 3년 정도는 이제는 제가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흰머리가 좀 덜 생기더라고요.
걱정, 근심은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지만 아이들이 행복해요. 맞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힘들어하니까 아이들도 힘들고,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아프면은요 아이들이 더 힘들대요. 허리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한 박자 뭐 밥도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은 우리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행복 호르몬, 가족.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이들한테는 가족이에요. 가족. 그다음에 행복.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즐거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없으면요 아이들이 불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프면 아이들은 병원에다 맡기고, 아까 약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한청 망상이 사라져요. 저는요 우리 아들하고 딸이 아팠는데 5번을 저는 재발시켰어요.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제가 좀 잘나는 것 같아가지고 약이 있으면요, 요거는 수면제, 요거는 약이 많으니까 반으로 자르고 제 나름대로 조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애가 좀 눈이 반짝반짝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3개월 지나니까 다시 그 약이 더블로 올라가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선생님들이 약을 얘네들이 많이 먹어야지만,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야지만 선생님들이 돈을 버는구나. 이렇게 독한 약을 어떻게 먹일까? 제가 먹어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헐적으로 약을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망쳤어요? 결론은 부모가 망쳤어요. 5번은 한 번 재발할 때마다요 회복 속도가요 처음에는 3개월 만에 회복이 되지만 두 번째 재발하면은요 더블이에요. 그리고 뭐가 망가져요? 뇌가 두 번째 세 번째 재발하면 재발할수록 1년, 2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회복이 잘 안 돼요.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면은 아이들을 집에 끼고 다니지 마세요. 그러면 누가 망쳐요? 부모가 망치고 아이들을 우리가 망치는 거예요. 아이들을 병원에 맡기고 그 시간에는 우리가 제의식을 갖지 말고 어떻게 해요? 산에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왜냐면 우리는 긴 여정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회복되면 아이들은 저절로 회복돼요. 근데 집에 가면 엄마들이 아이들은 여기서 당사자는 교육을 잘 받고 집에 가요. 엄마들 얼굴 보면은요 표정 보면 환하게 웃는 엄마들은요 아이들이 빨리 해요. 기분이 나쁘더라도 눈꼬리를 좀 올리세요. 그럼 행복 수치가 올라가지 않아요? 항상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때문에. 나는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질환 회복에서 중요한 3가지,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약물. 저처럼 간헐적으로 약 끊으면 절대 의사하고 상의하고, 회복이 된 것 같지만 아이들이 뭐 때문에 회복이 된 거예요? 잠시 약을 먹었기 때문에 회복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은 절대 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 길을 걸어갈 때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내 옆에 깐난 아이가 터널을 지나갈 때 누가 있으면 행복해요? 엄마.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은 등치는 크잖아요. 그렇지만 생각은 어린애 같아요. 엄마가 있어야. 우리 신랑이 48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이가 또 재발이 되더라고요. 부모가 잃을 때가 아이들이 또 재발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아빠가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를 버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병원에 가면 회복이 되는 줄 알고 거예요. 그랬더니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의자가 올라가면서 재발이 돼요. 그만큼 우리가 뭐가 중요해요? 가족이죠. 그 다음에 치료진. 의사를 잘 만나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요 항상 아이와 나와 같이 상담을 해요. 아이가 먼저 상담받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가서 상담을 해요. 어차피 가격은 똑같아요. 그러면 가서 제가 배우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저도 아이하고 15년 동안 앓다 보니까 저도 뭐가 생겨요? 우울증, 정신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같이 치료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그 다음에 가족, 아까 활동가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저도 선생님처럼 활동을 하면서 내가 행복해야 돼요. 많이 행복해졌어요. 정신보건센터가 있는 게 저는 몰랐어요. 그거를 알고 나서부터 저는 뭐가 생겨요? 아, 살아가는 희망이 생기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힘들지만 얼굴의 표정은 어떻게 돼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요. 거울을 봐요. 거울아 거울아 나 예쁘니? 안 예뻐도요. 어떻게 해요? 웃어야 돼요. 웃는 사람한테 아이들이요. 엄마 하다가 웃으면 엄마 뭐가 이렇게 행복해? 나는 너가 있어서 행복해. 최고다. 우리 아들이 있어서 엄마는 살아가는 희망이야. 하고 우리 애는 뭐 해야 돼요? 가족이 돼요. 치료의 동반자가 누가 돼야 돼요? 엄마 아빠가 돼야 되는 거죠. 건강한 장 만드는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많이 우울해하는 사람은 어디가 아파요? 장이 안 좋아요. 그리고 자기의 그 제일 아픈 부위가 있어요. 안 좋은 부위가 먼저 아파요. 거기가 뭐가 나와요? 여기처럼 우리가 바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뭐가 돼요? 미생물이 거기서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염증이 생겨요. 우리가 고민하면 뭐가 생겨요? 제일 제가 유방 쪽이 안 좋은 사람의 유방에 뭐가 생겨요? 우리 몸속에 뭐가 있어요? 항상 암덩어리가 있어요. 거기에 안 좋은 부위가 염증이 생겨서 어떻게 돼요? 꿈틀꿈틀 염증. 살아있는 유산균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와요? 염증이 나와요. 그래서 아파요. 우리 신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들하고 딸이 아프니까 다른 아빠들은 아이들이 어디 대학교 들어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는데 우리는 어디 가요? 정신병원에 가고 어디 가고 하니까 매일 뭘 마셔요? 술 먹고 우울에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장이야. 뭐가 안 좋아져요? 장이. 간이 안 좋아져요. 매일 술 먹고. 근심 걱정하면은요. 뭐가 안 좋아져요? 자기 뇌가 많이 망가져요. 근심 걱정하면. 우리가 근심 걱정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어차피 없어요. 그러면 그런 좋은 게 우리가 오지 않아요. 회복을 우리가 정신 건강은 누가 챙겨야 돼요? 내가 챙겨야 돼요.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챙겨야 되고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남편을 챙겨야 되고 자식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누군지 알아요? 웃음이에요. 웃음보다 좋은 거 없어요. 복식이고. 아무리 약이 좋은 거 있어도 엄마들이 그냥 너 약 먹어. 왜 또 약 안 먹어? 이러잖아요. 좀 웃으면서 성우야 약 좀 먹자. 약이 너한테 비타민이래. 힘들지. 그렇지만 약은 먹어.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야, 약 먹었니? 오늘도 먹어야지. 이러지 말아요. 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예요? 비타민이다. 등을 조금 두들겨 주면서 그렇게 해주면 아이들도요. 엄마 먹어볼게. 근데 의무적으로 먹으라 그러면요. 애들은 삐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웃으면서. 웃으면 뭐가 온대잖아요. 웃는 거는 복이 와요. 로또도요. 웃는 사람한테 온대요. 그쵸? 그 로또는 누가 가져야 돼요? 내가 가져야 돼요. 찡그린 사람한테는요. 그런 행운도 안 온대요. 그 복권은 웃는 사람에게는 침대 안 뱉는데요. 엄마 웃으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네. 화나니까 예쁘잖아요. 그쵸? 근심 걱정이 없는 엄마 같아. 많지만. 근심 걱정이 없어. 그래서 우리 정신질환의 출구가 있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그죠? 가족의 진단에 대한 책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의 질환에 대한 책임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웃이 가족이 피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당신이 느끼는 기분은 어떠할까요? 당신의 가족의 병에 책임이 있을까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봤어요? 왜 아이들이 아프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웃이 우리가 아픈 당사자 이웃들이 왜 피할까요?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낳고 싶어서 낳았어요?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이게 환경적인 문제도 있어요. 유전적인 면도 있지만 환경적으로 오는 경우도 참 많이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책임은 우리가 책임질까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제는 국가에서 책임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에 대한 책임을 미루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안 해주면 가서 데모나 하고 우리는 즐겁게 살아요. 아픈 사람은 어디다 맡겨요? 병원에다가. 병원에 가면은
한정특례가 있어서 되게 싸. 한 달 입원해봤자 60만 원도 안 돼요. 근데 애들 데리고 있으면 60만 원만 들어가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내가 제의식을 느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 가면은요 편해요. 나는 우리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입원하면은 아이들이 입원해 보면은 제가 제의식이 있었어요. 쟤는 그 병원에서 그 험한 약을 먹고 그 어려운 약을 먹는데 엄마는 이렇게 좋게 입원할 동안은요 저는 밥도 제대로 먹었어요. 근데 그게 바보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긴 터널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항상 근심 걱정이 없이 영화를 보러 다니고 아이들 입원할 동안에 내 체력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요. 그래야 아이들이 오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엄마가 아프면 아무것도 못 해주잖아요. 엄마가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놀라 즐겁게 놀아야 돼. 열심히 노력한 당신의 열정 이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나이 먹다 보면 이제는 우리가 힘들어져요. 그럼 결국은 누가 보살피는 줄 알아요? 아픈 당사자가 우리를 보살피려면 아이들은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긴 터널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입원할 때 제의식 갖지 말고 어디 가라고? 누구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정신질환 내가 출구가 있어요. 나의 경험의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정말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울어도 보고 힘들어도 보고 해봤어요. 근데 그게 다 부지력되는 것입니다. 정신질환 가족에 대한 모든 느낌은 충격적으로 의심하고 비판하는 것은 부정할 슬픔. 갑자기.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강하게 느끼는 감정 5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충격적으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왜 이런 일이 두렵고 어떻게 할지 희망을 내가 스스로 잃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아이들 때문에 내 진로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들하고 딸 때문에 저는 부동산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식당을 했어요. 근데 부동산 일하고 식당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돌볼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아이들 때문에 우리 딸 때문에 제가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우리 딸은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때 분명히 처음 아프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이러다 보니까 우리 딸이 중학교는 간신히 졸업했어요. 그리고 출석에서도 간신히 맞춰서 중학교는 졸업했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친구가 마지막에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대학교 못 가요. 성적이 안 돼서.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딸을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저는. 우리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돼가지고 간호조무사 1년 과정을 수료를 하면 자격증이 딸 수 있다고. 예슬이 같은 경우는 잘 따요. 그 학원에서는 300만 원, 그때가 300만 원이었어요. 15년 전에 300만 원이 컸거든요. 예. 1년 동안. 그게 실습비 해갖고 한 250에서 300이 된다고 그래서 저는 입학을 시켰거든요. 결론은요. 수료는 다 했어요. 실습도 다 했어요. 근데 그게 국가고시잖아요. 결국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가고시 하지 말고 엄마가 따서 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봤더니 학점은행제가 있어요. 학점은행제.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뭐가 있어요? 학점은행제로 저는 우리 딸하고 저하고 같이 놀았어요. 그거는 컴퓨터로 할 수 있어요. 학점, 한 학점에 3학점. 그래서 우리 딸은 아동학과를 공부하고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했어요. 엄마가 따줄 수가 있잖아요. 같이 공부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은 딸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레포트가 있잖아요. 그럼 누가 써줘요? 얘가 쓸 수가 있나는 모습이 제가 점수 있는 거 아니야. 내 거 쓰면서 같이 써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시험 볼 때 옆에서 같이 보는데 얘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내가 봐줘. 이게 좋아요. 컴퓨터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 딸을 아동학과 자격증을 따게 했어요.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게 했어요. 저는 사회복지로 따고. 그리고 나서 우리 딸을 2년제 먼저 졸업은 안 시켰어요. 일단은 2년을 공부를 했으니까 1년 6개월 만에 딴 거거든요. 1년
1년 6개월 만에 얘를 일단은 아동학과 자격증을 따니까 뭐 하고 어린이집을 근무할 수 있는 게 되더라고요. 누구랑 같이 하면 돼요? 엄마랑 같이. 그거는 엄마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호학학원은 간호조무사는 나라에서 가서 시험 봐야 되는데 대리 시험 봐면 어떻게 돼요? 영상 가잖아요. 근데 인터넷은 같이 공부하죠.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서 얘는 아동학과를 일단은 따서 일단은 어떻게 했어요?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서 근무를 했는데요. 아까 저 선생님 말대로 3개월을 못 버티더라고요. 3개월 다니는데요. 안 된다. 그래서 얘도 또 다른데 이뻐요 우리 딸이. 또 3개월 다니는데 또 합격이 되더라고요. 다니는데 안 되더라고요. 딱 걔는 2달 만에 예슬이는 그만뒀습니다. 또 다른 데 가서 3개월. 네 번째 되는 날은 얘가 한 달 정도 다닐 때 제가 그 어린이집을 찾아갔어요. 똑똑똑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슬이 엄마인데요. 안 그래도 엄마를 참 보고 싶었대. 또 잘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예슬이 엄마인데 이렇게 돼서 얘가 많은 상처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근무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뭘 도와주는 거예요? 왜 이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만 잘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선생님은요. 아이들하고 선생님들 간에 엄마들의 관계가 자기 어린이집이 소문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슬이는 투명인간으로 하고 엄마가 가서 근무하면 안 돼요. 저도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예슬이는 그냥 뭐 같이 근무하고 저는 월급 주지 마세요. 제가 화장실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딸하고요 몇 년 근무했는지 알아요? 1년을 같이 근무했어요. 얘는 투명인간처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이 하나씩 배우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뭐가 생겨요? 자신감. 거기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좋대요. 왜? 제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가고요. 청소 자기네들이 싫어하는 거 화장실 청소. 또 원장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설거지도 내가 다 하고요. 밥도 일찍 가서 다 해주니까 굳이 누가 필요 없어. 조리사 선생님 없으니까 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좋아요. 같이 1년을 근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이 자신감이 행복해한다. 엄마랑 같이 야 너희 직장 왜 못 가니? 왜 잘리고 그러니? 그러지 마시고 누구랑 같이 가요? 엄마랑 같이 가서 같이 근무하세요. 단순 조립은 아이들이 엄마들보다 더 잘해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아이들이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없어. 뭐가 생겨요? 자신감. 그래서 지금은요 놀라지 마세요. 13년을 거쳐서 2년제에서 4년제를 작년에 졸업했어. 그건 너 스스로 해라. 그리고 얘가 경력이 3년이 넘으니까 뭐가 돼요? 1급 볼 수 있는 시험이 되더라고. 그래갖고 얘가 1급도 땄어. 누구의 도움으로? 그 친구가 학점은행제에서 점수 딸 수 있을까요? 하는 방법도 몰라요. 일단 들으라고 했어요. 2년 동안 그렇게 해주고 나니까 얘가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는. 이제는 뭘 할 줄 알아요?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한 점 한 점 따가지고 12년을 걸려서 재작년에 4년제 140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회복지사 1급 땄죠. 사회복지사 2급. 그 다음에 영유아 자격증 1급.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어요? 아픈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장애활동 보조인을 하고 있어요. 120시간, 90시간 해갖고 280만 원 벌어요. 그리고 보육교사 가서 일하고. 그래서 걔 나름대로 300 넘게. 아까 저 선생님 말대로 우리 딸도 2달 됐어요. 남친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고민이에요. 얘가 약을 먹고 있는 것을 얘기할까 말까. 왜냐하면 그 친구가 장애인이 아니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저 생각해보고. 근데 그건 사기 결혼하면 안 되잖아. 반드시 얘기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 왜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예요? 감정을 아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뭐길래 이렇게 아프고 힘들다. 그거를 내색을 하면 안 돼요. 엄마가 행복하고 엄마가 공부하고 같이 해주니까 얘가 뭐가 생겨요? 자신감, 희망이 생겨요. 혼자 어린이집에 갈 때는 얘를 방치시키거나 너무 착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뭐가 생겨요? 안 가려고. 엄마랑 같이 가니까요. 너무 재밌어요. 얘는 투명인간처럼 뭐만 하면 돼요. 아이들은 되게 순수하니까 잘 봐요. 근데 어린이집은 아이들만 잘 봐서 되나요?
엄마들이 얼마나 극성을 막 아이들하고 놀다가 뭐가 여기다 흘리고 가잖아요. 엄마는 선생님은 뭐 했냐? 왜 흘렸냐? 근데 엄마들이 참 바보예요. 흘리잖아요. 그거 치우는 데가 더 걸려요. 그냥 지저분하게 가면 그거대로 좋아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근데 엄마랑 가니까 엄마가 다 해주니까 걔는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그래서 가족이 느끼는 일반적인 감정 생활식 우리가 뭘 가지면 안 돼요. 아이들 내가 이런 아이를 낳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페인이야. 이런 아이들은 가망이 없어. 제2식에서 벗어나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분노가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근심, 절망이 없어져요. 그렇게 세월을 15년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요 좀 편해졌어요. 스스로 할 줄 알아요. 우리 아들 같은 경우 소독 우리 집 아들이 5번 재발했고요. 우리 딸은 2번 재발했어요. 그러니까 2번 재발 하나하고 5번 재발 하나하고 회복 속도가 틀려요. 우리 딸은 지금 저게 아플까 할 정도로 회복이 다 됐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5번 재발시키니까 아직은 힘들더라고요. 가끔 뭐가 반짝반짝 빛나는데 자기도 모르게 뭐가 빛나는데 엄마 뭐가 사물이 빛나는데 근데 그건 자기도 모르겠대. 그 정도로 회복이 느려져요. 그러니까 절대 약은 나처럼 간헐적으로 약을 조제하지 마셔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들하고 딸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제 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무엇을 했길래 나의 가족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낳고 싶어서 낳나요? 나도 몰랐어요. 우리 아들이 국민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멀쩡하고 명지점 때까지 들어갔는데 아플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우리 딸도 중학교 때 이렇게 발명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네? 그 때문에 우리는 제의식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그런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술도 먹은 우리 아들, 딸 낳을 때 술도 먹은 적도 없고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유전적인지 환경적으로 온 건지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제의식에서 벗어나면서 분노, 주변 사람들이 내 대해서 미쳐먹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를 일으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심, 절망. 내가 나이 들어서 죽으면 저 아이들은 누가 돌볼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죽으면 누가 돌봐요? 돈이 하나도 없으면요 나라에서 돌봐요. 근데 우리 엄마들 그렇잖아요. 돈을 쌓아놓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가야지 하는 엄마들 바보예요. 그 아이들이 돈을 관리할 수 있나요? 다 탕진해요. 돈이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 돈이 많은 저기 자식들은 안 가죠. 저희들이 알아서 먹겠지. 근데 돈이 없고 정말 굶주리려 없고 엄마 부모 없으면 누가 가요? 선생님들이 찾아가고 나라가 보살펴서 돈도 주고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주변에서 다 도움.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 쓰고 가세요. 아이들한테 물려주면 바보 소리 들어요. 돈 하나도 없어야 우리나라 어중친 사람들이 지원 하나도 못 받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요 집 주고 돈 주고 벌써 우리는 15만 원 받을 때 1차 지원금 15만 원 받을 때 돈 없는 사람 얼마 받았어요? 4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 근심 절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그때는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왜 약 안 먹니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이 어디가 아파요? 내가 망가졌다고 생각해요. 아픈 아이라고 생각하면 다독거리잖아요. 너 왜 약 안 먹니? 너 왜 집안에만 처박혀 있니? 이거 다 뭐예요? 증상이에요. 증상이 완화되면요 나오지 말래도요 바깥에 뛰쳐나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이들이 음주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배워도 일단은 입원시켜서 빨리 입원시키는 게 빨리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우리가 부족해요. 아이들이 나와서 엄마 말고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통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줘요. 통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신의 이해해 줄 사람이 없고 너는 엄마는 맨날 약 먹고 애들 보면 뭐예요? 다른 얘기 해요. 약 먹어라. 너 왜 이렇게 많이 먹니? 기름기 먹어라. 살찐다. 이런 것밖에 더 해요. 너 약 먹는 게 너무 힘든 거 엄마도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를 이해해 줘. 약 안 먹는 애는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알아요. 우리 밥 안 먹는 우리 저기 3살짜리는 어떻게 밥을 먹여요? 놀이터 나가잖아 아이들. 그럼 나갈 때 밥을 비벼갖고 나가지 않나요? 그럼 거기 놀면서 약을
밥을 먹으면 잘 먹죠. 전 우리 아들을 그랬어요. 약 안 먹으면 저녁에 약을 주고 다녀요. 그런 다음에 우리 아들은 뭘 좋아해요? 통닭을 좋아해요. 그럼 통닭 먹으러 가자. 그리고 먹으면 그 자리에서 배불리 먹여요. 그런 다음에 뭘 줘요? 이거 먹자. 제일 세게 먹어요. 그 다음에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하게끔 일부러 PC방에 가서 같이 놀아요. 그때 약은 한 3개월 정도만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요. 그때 엄마들이 힘들어요. 또 우리 아들은 뭘 좋아해요? 드라이브를 좋아해요. 그럼 음악 틀어놓고 맛있는 거 사주고 다니면서 뭘 먹여요? 그리고 3개월 동안 먹이 다니면 아이가 스스로 뭐가 돼요? 인식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잘. 그래서 저는 병원에 최대한 입원을 안 시켰어요.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당사자에 대한 인식 구조,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 아이들이 너는 왜 방 안에 처박혀 있고 왜 음주 생활하고 맨날 너는 왜 기름진 것만 먹냐? 이게 다 뭐예요? 병식. 오늘은 야채. 저는 일부러 아파트에 살다가요. 공기 좋은 단독으로 이사를 했어요. 거기에 텃밭을 일구면서. 그럼 우리 아들이 닭을 키우고 개를 키우고 그러면 자기가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 일은 다 누구 일이에요? 얘네들은요 절대라기보다는 안 하더라고요. 그냥 아파트에 사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져서 여기 이제 닭을 키워서 알도 나서 먹어보고 상추도 해서 이렇게 먹어보고 대신 야 이거 봐 구경만 해. 그러니까 상추를 자기가 따서 엄마가 씻어주고 하니까 한번 먹어봐 하니까 먹더라고. 그 다음에 부추가 이게 자랐어. 한번 잘라봐. 한번 잘라더니 엄마 이거 흙 묻었어. 그러니까 야채를 조금씩 먹어. 그리고 이거 야채 먹으면 엄마가 뭐 해줄게. 이래가지고 야채의 맛을 이 혀의 맛을 길러줬어. 매일 통닭 먹고 매일 햄버거 먹었어. 약 먹고 햄버거 먹고 통닭 먹으면 몸무게가 어떻게 돼요?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1번이었어요. 키가 땅꼬마였어요. 근데 뭘 먹고 나서 약을 먹고 나서 등치가 커지더라고요. 근육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약을 먹은 부작용이 뭐예요? 그럼 음식을 뺐죠.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뭐를 하게 돼요? 이제는 야채를 위주로 해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몸무게가 130kg까지 갔다가 이제는 105kg 정도까지 줄었어요. 키가 애가 180, 185니까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나왔다가 130kg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그것도 안 보여 이제. 근데 조금 줄이고 나니까 30, 40kg 줄였어. 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 다음은 새로운 시각에서 삶을 보기. 새로운 시각에서 삶 관점. 당사자 가족이 흔히 갖는 안팎감. 사회적 차별. 당사자로부터 불합리한 비난을 우리가 들어도 아 그렇구나 하고 끄덕끄덕해. 제일 비난이 많은 게 누구예요? 제일 옆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힘들게 해요. 애를 왜 이렇게 가둬? 왜 애들 병원에? 그리고 누구예요? 가족 간의 불안. 또한 우리 형님들하고 관계가 좋으나요? 저희는 가족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결혼을 했는데요. 저희가 막내예요. 큰 집이 결혼했는데 우리 안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전염병인지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싫어서 안 부르더라고요. 부르나요? 가족 간의 거리가 멀어져요. 친척들 간의 거리가 멀어져요. 그럼 우리는 누구랑 같이 하면 돼요? 여기 같이 당사자. 서로가 서로를 알잖아요. 선생님들 우리가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 하면 돼요? 함께 우리가 이제 모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박박감에서 버려야 되고 우리는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무시하면 우리도 그들을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래서 가족의 모임, 그다음에 가족 지원들의 모임,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신지에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다 보면 그런 압박감에서 뭐가 벌어져요? 내가 변하니까요. 모든 게 다 달라져요. 관점이. 아이들이 아픈 것도 있고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았구나. 너 때문에 내가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너 때문에 부동산에서 이제는 사회복지사로 가족 활동가로 활동 보조인으로 내가 활동을 하니까 행복하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아이들을 위해
그 다음에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의 오해, 정신나간 행동으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조현병 아이들은요, 뭐만 잘 먹으면 돼요. 약만 잘 관리하고 부모가 터치만 잘해주면요, 아이들이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그 희망이 나에게는 뭐가 돼요? 기쁨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차별에 대한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의관하거나 숨기진 말아야 돼요. 내 질환을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숨겨요? 이제 아예 떳떳하게 우리 아이가 조현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머니? 못하시면 왜 못해요? 숨기지 마세요. 숨길 것도 아니고 말 잘 안 하게 돼. 나 지금 여기 나와서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같은 그래. 분이니까. 왜냐면 다른 데 가면 비난하고 내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인하거나 숨기지 마시고 떳떳하게. 왜? 아이가 잠시 아파서 다시 돌아와요. 저도 숨겼어요. 근데 그리고 내가 숨기다 보니까 뭐가 돼요? 우울증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질환은 당사자 가족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 편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에 대한 적극 우리가 대응해야 돼요. 우리 예전에 정신장애하고 발달장애하고 차별이 있었어요. 우리 어디 정신장애 아이들은요, 복지관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작년 재작년까지. 복지관은 들어갈 수 없고, 우리 정신장애들은 어디 소속이에요? 보건소속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설득해서 이제는 같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건소 소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관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즘에 따로 이렇게 정신집계에 나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역차별해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예전에 활동보조인도 정신질환을 잘 안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정신장애도 활동보조인 신청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도 받아요. 120시간. 너무 편하더라고요. 받을 수 있으면 받아요. 하루에 몇 시간씩이요? 120시간이니까 보통 5시간, 6시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60이 넘으면 그때는 뭐가 들어가요? 요양 쪽으로 들어가면 3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으세요. 아이들. 너무 좋은 제도예요. 활동보조. 그 다음에 차별에 우리가 적극 대응해야 되고요. 주위의 도움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요청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 사회복지 선생님한테 요청하고, 아프면 우리가 입원할 수 없으면은 저는요 119를 많이 이용해요. 111을 이용하면 선생님들이 다 와서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정보 제공을 우리가 이런 데 와서 교육을 받아서 이해를 해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보면 참 예뻐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붙였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싸고 돌고 안아 있을 때 뭐래도 해서 방법을 찾아서 아이들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부모가 제일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나오는 건 아무리 동료 지원과 같고 가족 활동과 같고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부모가 잘 알아요. 얘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으로 찾아서 아이들을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사자부터 불합리한 비난에 직면하기.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동과 말은 우리가 병 때문이라는 걸 이해하고 그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너가 있어서 행복해. 너가 조금만 있으면 회복될 수 있어. 너 왜 방 안에 처박혀 있고 왜 나오지 않니? 너 왜 이렇게 폭주하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많이 아프구나. 너 약 때문에 많이 먹는 것. 이제 인식을 하시고 서서히 우리가 인식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내가 이 병을 갖게 된 것은 당신이 나를, 우리가 그렇잖아. 엄마가 병원에 보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고, 내가 이 약을 안 먹었으면 괜찮은데 엄마가 약을 먹고 나서부터 내가 이 병이 생긴 거야.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너 이 약을 안 먹었으면 너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맨날 대한민국 좋은 나라라고 동네 방네 돌아다니고 소리치고 벽돌 돌리고 했으면, 너 사람 죽였으면 어디 가서 깐판 가잖아 하고 솔직하게 얘기해보죠. 내가 약을 안 먹었으면 멀쩡한 건데 엄마가 약을 먹었기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 엄마 때문이야. 그런데 어차피 병 걸렸으니까 우리 먹자. 엄마랑 같이 먹다 보면 회복이 될 거야. 그리고 피부 세포가 재생되기까지는 28일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피는 120일 만에 바뀌는 거예요. 손톱 발톱은 180일 걸립니다. 뼈와 근육은 200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1년 오후 4시입니다.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노력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꾸지 않는다면 외모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병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암이
내 몸속에 생겨요. 염증이 있어요. 염증이 우리 몸속에는 모든 암이 다 있어요. 발바닥 암도 있어요. 손톱암도 있어요. 귀 암도 있어요. 뇌 암도 있고 간암도 있고 자궁암도 있고 이런 것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하하 웃어야 돼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픈 거 우리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도 기뻐. 엄마가 웃지 않나요? 아이들도 웃어요. 눈꼬리가 올라가고. 근데 엄마가 우울해하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마가 필요한 세상, 돌봄이 세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프면 어디로 가라고요? 병원에다가.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그런다 그러면 바람숲 이런 데 잠깐 보내주세요. 그래서 엄마도 엄마의 세상을 가요. 왜? 우리는 긴 터널을 가기 때문에 우리만의 뭐가 있어야 돼요? 휴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노력 인정하고 재발견하고 인생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것을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신질환의 가족의 상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 딸이 재발해서 회복이 됐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 아들이 매일 아프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얘가 뭐에 빠져요? 얘도 또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때는 분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딸이 병원에 한 달을 입원했는데요. 병원이 너무 편하대요. 그리고 병원 밥이 너무 맛있대요. 난 그거에서 충격을 느꼈어요. 왜? 우리 아이가 같이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맨날 집어 던지고 밥 먹을 때 지저분하고 하니까 우리 깔끔이 예슬이가 그거 보고 나서 얘가 싫은 거예요. 근데 병원은 자기만의 침실이 딱 있고 밥도 깨끗하게 나오고 자기만의 거기서 누구의 기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행복했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아, 분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침 밑에 집이 나와서 그걸 샀어요. 그래서 얘만의 독립 공간을 주고 나니까요. 회복이 빨라요. 아픈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도 아프잖아요. 아이도 또 아파요. 분리해놓고 나니까 자기만의 집이 생기고 자기만의 공간이 생기고 싱크대가 생기고 자기만의 침대가 있고 따로 우리 오빠가 오지 못하게 문을 딱 잠가버리니까 너무 좋아요.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때 빨리 분리시켜요.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에게 집중하다 보면 자신과 다른 가족들에게 소홀하게 돼요. 남편에게 소홀하게 돼요. 왜? 우리는 딸이 하고 아들이 아팠으면 얼마나 남편에게 소홀했어요.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뭘 마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아픈 사람만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또 다른 아이들도 길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있으면 그냥 병원에 가는 것이 나머지 가족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기 위해서 당사자 돌보기와 가족 자신의 일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즐거워하는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휴식. 그죠? 삶에 뭐가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친구, 취미, 기분 전환을 위해 시간을 엄마들을 가지세요. 저는요 요즘에 오카리나를 배워요. 오카리나를 배우다 보니까 취미 생활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도 배우고 딸도 배우니까 뭐가 생겨요? 합주하게 돼요. 오늘 국립정신보건센터에서 우리 해밀 재활센터 우리 파주에서 나가는데요. 오늘 이 가족이 모임 있어서 못 갔어요. 저도 가서 이거 불어서 해야 되는데 에이스가 빠졌다고 엄마들이 싫어요. 왜? 하필이면 시간도 2시예요. 보통 9시, 10시에 교육을 하잖아요. 그럼 거긴 2시기 때문에 휙 날아가면 되는데 같은 2시간. 같이 취미생활 가족과 딸과 아들과 저하고 같이 오카리나를 3개월만 배우면 웬만한 합주 다 해요. 같이 취미생활 가지세요. 그걸 못하면 걷기 운동이에요. 또 같이 하세요. 저희는 이제 파주 스타디움이 있어요. 거기가 너무 판판하게 잘 되어 있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니까요. 너무 좋아요. 같은 취미생활을 가지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낚시를 좋아한다. 낚시 싫죠. 얼마나 지루해요. 그래도 낚시 아들하고 같이 가요. 거기서 회도 떠먹고 이렇게 해서 같이 휴식을 즐기는 것도 가족 간의 소통이 되고 당사자 가족 모두가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픈 당사자만 치료하다 보면 내가 아플 수 있고 남편이 아플 수 있고 딸 자식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아요.
아까 숨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아프고 딸이 아픈데 그러면은요. 아 그래요? 반찬이라도 하나 갖다 줄게요. 더 위로해주고 예전처럼 그렇게 안 돼요. 아 저기는 뭐 정신줄알고 안 그래요. 이제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 이야기, 생각을 도와주는 힘이 바로 뭐예요? 질문. 같이 오늘 같은 엄마들끼리 뭐 해요? 아, 오늘 잘 지냈어요? 아들은 어땠어요? 딸은 어땠어요? 어떤 약을 먹어봤어요? 아들이 좀 어떻게 돼요? 서로 물어보면요 뭐가 돼요? 힘이 되고 지지가 돼요. 우리가 여기 오면은 같은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뭐가 돼요? 편하지 않아요? 같이 우리 엊그제는 우리 파주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어디 갔냐면요 민속촌을 갔어요. 차 한 대 대접. 보건소에서 파주 보건소에서 대접해줬어요. 같이 엄마들끼리 손잡고 커피 마시고 가니까 너무 좋아요. 엄마들끼리 모임을 가져서 그런 데 가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가족이 힐링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힐링하고 와요. 그렇죠? 그러면 집에 오면은 내가 힐링하고 오면은 어때요? 집에 와서 행복해요. 근데 내가 우울하면 집에 가면 잔소리만 해요. 엄마는 잔소리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번 옆사람끼리 한번 던져보세요. 내 안에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는 기억의 조각들도 있습니다. 그 기억들을 찾아 나를 사랑하는 이유를 한 번씩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당신을 향한 사람을 한 손에 움켜쥐고서 예쁘게 고이 접어 마음 주머니에 넣어보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신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기쁨조가 되어야 됩니다. 좋습니까? 내가 뭐가 되라고요? 기쁨조. 그랬을 때 내가 뭐가 돼요? 로또 당첨은 누구 거예요?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자, 로또 당첨은 누구 거? 전회장님. 그러면 이게 활력소가 돼요. 반드시요. 돼요. 뭐만 먹으면 마음 먹게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것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함께 유익한 시간이었는데